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 곡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고려 문화 첫 번째 시간 인쇄술의 정수 팔만대장경입니다. 이 팔만대장경 이야기를 하려면 몽골과 고려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래서 대외관계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10, 11, 12세기에 걸쳐서 거란과 여진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려의 대외관계사를 살펴봤는데요. 13세기는 바야흐로 이 동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바로 몽골 제국이 제패했던 시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광대한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13세기의 몽골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몽골족이고요. 나라 이름도 몽골 제국, 몽골 울루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요.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하는 중국식 왕조 표현으로 본인들이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몽골 제국 혹은 원 하면 같은 이들을 얘기합니다. 세력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국호가 한동안은 몽골 제국, 몽골 울루스 혹은 그 이후에는 원이라고 다르게 불릴 뿐입니다. 몽골과 고려의 관계는 사실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이 심상치가 않아요. 태무친이 칭기스칸이라고 이들의 지도자가 된 뒤에 엄청나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지금 세력을 확대하고 영토를 늘려가는 과정 가운데 고려와 몽골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 이후에 몽골이 계속 우리 힘 센 거 알지? 고려 눈치껏 잘해라. 니네 이런 거 우리한테 좀 바쳐야 돼. 라면서 많은 공물을 요구해요. 고려는 점차 힘들어지고요. 그러다가 애매한 사건이 발생해요. 1231년 우리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말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사신이 죽은 것만큼은 팩트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몽골이 침략을 하니 이게 1차 침략이에요. 고려 정부는요, 이 몽골과 바로 강화를 맺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요. 몽골군 얼른 철수해라. 우리가 너희들과 맺은 약속 지킬게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바로 고려 조정에서는 그 약속을 번복하고 그 당시 무신집권자의 지도자였던 최후가 강화로 천도를 감행하면서 몽골과 항전할 것을 천명합니다. 제대로 화가 난 몽골은 쭉쭉쭉쭉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지배층, 왕족, 왕 다 강화로 가버렸어요. 섬으로 피신했어요. 하지만 몽골은 수차례에 걸쳐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오롯이 이 침략을 막아낸 것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특히 김윤후라고 하는 사람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은요, 스님인데요. 지금의 용인, 경기도 용인, 바로 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몽골의 대군과 맞서 싸워 이겼고요. 그 당시 몽골 장군,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노비, 일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몽골군과 맞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몇십 년간의 항쟁 가운데 고려가 입은 피해는 정말 막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백성들의 고난과 피폐한 국토 이런 것도 있지만요. 엄청난 문화유산들이 소실됐다는 거죠. 특히 고려의 자랑이었던 초조대장경이 이때 불타고요. 80m에 달하는 나무로 만든 탑, 지금의 기술로도 축조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얘기가 낼 정도로 대단한 건축 기술을 선보였던 신라 시대의 목탑인 황룡사 9층 목탑, 이런 것들이 죄다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되게 됩니다. 초조대장경은 무엇이냐? 거란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목판 대장경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거죠. 그런데 이게 불탔고요. 나무로 만든 목탑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 역시 일주일간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라고 할 정도로 그 보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침략은 계속되죠. 1270년에 우리가 강화를 맺고 돌아오니까요. 이 기간 동안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민족의 침략을 막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제작한 것이 바로 제조대장경, 다시 만든 대장경, 이른바 팔만대장경입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 무수히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바로 대장경이 팔만대장경이에요. 부처님의 계율과 말씀과 해석과 주석을 담아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목판입니다. 나무 틀에다가, 나무판에다가 글씨를 죄다 조각칼로 새겨서 만든 겁니다. 심지어 이 대장경을 조판할 때 한 글자를 나무에 새길 때마다 한 번씩 절을 하면서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이 대장경 경판의 수는 총 8만 1000여 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이렇게 큰 경판 8만 개를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새긴 것이 5200만 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글자 새기고 절하고 한 글자 새기고 절하고요. 이 경판의 재료는 나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대장경판을 만들기 위한 1차 준비는 뭘까요? 그쵸, 1번 챕터 1 나무를 준비한다. 챕터 2 나무를 판의 크기에 맞게 자른다. 챕터 3 여기다가 글씨를 위에다가 경필 쓰기 하듯이 제일 글 잘 쓰는 사람이 이 글씨를 그대로 베낀다. 챕터 4 이거를 한 번씩 절하면서 죄 조각한다. 이거죠. 그 과정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빼어난 나무, 가장 양질의 나무를 베어와요. 그리고 이 나무를 1, 2년 정도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나무를 사용할 때 갈라지거나 휘는 일이 최소화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요, 경판의 크기로 자른 뒤 소금물에 삶고요. 그렇게 되면 나무의 진액이 쫙 빠지고 소금기가 표면에 흡착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습도가 낮을 때 나무가 갈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도 대단한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된 나무판을요, 그늘에 두고 1년, 길게는 2, 3년간 바람에 건조시켜요. 그러면 이제 나무 준비 완료. 그리고 나서 글씨 쓰고요. 하나씩 하나씩 글자 새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보존될 수 있는 첫 번째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부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절을 하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거를 제대로 보관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관해 놓은 그곳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 이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은요, 강화 도성 서문 밖에 대장경 판당이라고 하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강화도에 있는 절에서 이거를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곳은요, 고려시대에 만든 곳이 아닌 조선시대의 경남의 하천 해인사에 있는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그곳에 대장경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을 보관해온 바로 그곳이죠. 합천해인사의 장경판전 같은 경우는요, 나무가 썩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통풍시설을 갖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창의 크기를 남쪽과 북쪽이 다르게 하고요. 칸마다 창을 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했고요. 심지어 흙바닥에는 숯과 횟가루와 소금과 모래를 순서대로 넣어서 자연적으로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 장경판전을 설계하고 건축했다고 하죠. 그래서 잘 만든 목판이기도 하지만 잘 만든 그 보관소에 있음으로써 지금까지 이것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팔만대장경 그리고 해인사의 장경판전이 같이 선정이 된 것이기도 하고요. 진짜 부처님의 힘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고려는요. 몽골에 완벽하게 복속되고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1270년 비록 강화를 맺고 내정 간섭을 받기는 하나 고려의 주권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장경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고려는요.
이 대장경을 잘 보존해서 조선까지 잘 이어가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이런 대단한 민족의 문화유산을 남긴 왕조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고려 왕조의 대외 관계, 바로 몽골과의 관계를 좀 점검해 봤고요. 그 관계 속에서 고려인들이 불심으로 대동단결해서 부처님의 힘을 통해 몽골군을 막고자 했던 그 염원의 상징인 제조대장경, 다시 만든 대장경, 바로 팔만대장경의 뒷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25번째 시간, 저는 정선아였습니다.